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절대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쫄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긴 한데 미국이 아무래도 이란을 계속해서 좀 압박하고 있죠. 이 압박이 정말 끝난다면 일단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일단 이란과의 2차 협상 이거를 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2차 협상이 정말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또는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아직도 줄이지 않은 상태죠. 자, 어저께 고가 라인대를 돌파를 했을 때 좀 매도를 할까 하다가 80K를 안 넘었어요. 저는 최소 82K까지는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쟁 상황이 정말 종전이 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적어도 84K까지 이 정도까지는 들고 갈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에서도 절대 쫄지 마시고 올라오면 차라리 내려올 때 그때 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트코인 또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다른 버프트 현물 알트코인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갑자기 급락이 한번 연출됐었어요. 자, 이때 78.4K 정도에서 77.6K까지 0.8K가 빠졌었는데 자, 이때 나스닥 또한 좀 빠졌습니다. 지금도 나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자, 동일하게 이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급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유가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 선물은 이때 갑자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이 내용 때문이었죠. 현재 아무래도 이 내용 때문에 좀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선물도 그렇고 꽤나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2척을 납포했다라고 해요. 이란군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MSC 프란체스카 호와 에파미논 다스오를 납포하는 영상을 이렇게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괴멸된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쟁 난 것처럼 이런 찌라시를 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미국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게 이런 압박이 좀 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또 유가로도 나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는 비트코인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 나스닥도 지금은 밀리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중요한 건 지금 니케이 지수가 최초로 6만 선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6,500포인트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자, 미국만 지금 약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미국 지수가 어저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여파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이슈 하나하나에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감에 쌓여가지고 일단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2차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지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도 신고가를 쓰고 나서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의 심리,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신고가를 쓴 마당에 사람들의 심리는 정쟁이 정말 끝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충되고 있다. 자, 제가 주식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간에서 엄청나게 빠졌었죠. 코스피가 6,300선에서 5,0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이 불안감이 이제는 해소가 되면서 이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코스피가 더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도 분봉 상황에서 낙폭을 한 번씩 크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또는 주말 전까지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78.4K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 급락을 보여주고 한 번 버텼던 자리입니다. 한 번 버텼던 자리인데 여기서 현물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현물을 들어갔다면 이제 본전 왔죠. 게다가 여기서 윗꼬리로 한 번 줬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는 순간에는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본전 안 오겠네 하고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다시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때 고가가 79.1K 정도, 그 정도가 되니까 지금 1시간 봉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78.4K, 이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거나 비중을 조금 줄여셔서 또는 저배 레버리지를 하셔가지고 모아두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다 자신합니다. 물론 현물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 밑에서 충분히 담으셔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선들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올 때 또는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맥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최저점에서 못 잡기보다는 위로 올라타기 전에나 이런 급락세에서도 특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수익도 챙길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우리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0일 날에 제가 이 관점 오전 8시 5분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입 타점을 74K 정도, 74K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익절은 76.1K 정도, 이 정도에서 제가 익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딱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챙겼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을 보시게 되면 74K 딱 이 구간입니다. 이 음봉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기준선들을 이탈하고 나서 거래량이 안 실리거나 갑자기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런 자리에선 베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베팅에 성공했으니까 망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기다렸고 기다린 다음에 정말 맥점이라고 생각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을 한번 챙길 수가 있었겠죠. 게다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플롯코인,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한번 챙기고 비중을 조금만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괜히 이걸 들어갔겠습니까?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8시 5분쯤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이때쯤 들어갔겠죠. 이때쯤입니다. 이때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이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한번 챙긴 다음에 흐름이 엄청나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아직은 비중을 들고 가고 있지만 저도 언제든지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건 맞더라도 이런 파동, 자, 많이 내려왔었죠. 자,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점에서 들어갔다면 오히려 밀렸다가 이제 본전에 탈출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사람들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때 기회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엔 꾸준하게 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타점에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담 없는 자리들, 제가 현물을 지금 수익 중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 중간중간에 발라먹을 수 있는, 이게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또한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4월 20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하루에 이 정도의 수익은 못 챙기더라도 결국에 하루에 $100, $200 이 정도만 챙겨도 우리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월급 이상의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포지션에 맞춰서 또는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 정도의 수익은 아닐지라도 중간중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확률이 높은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할 때 언제든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한 오전인가 오후쯤인가 제가 올려드리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 나서 78.4K를 버텨주면서 이 RSI 지표가 50부근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해볼 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지금은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1시간 봉상으로 보더라도 78.4K를 이탈하고 나서는 한 차례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주황색 선이 EMA 50선인데 이 선을 아직 마주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또는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다음에 과매수 구간까지 아직 오지 않았었고 여기 50부근에서 저는 오히려 이거 올라탈 때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현재 상황에선 이때 79.5K, 6K 이 정도를 찍었을 때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 79.4K를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RSI 지표가 50 부근에서는 머물러야 됩니다.
50 부근에서 밑으로 또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돼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려면 적어도 77K까지 그 이하까지는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77K 이하까지 빠지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간들이 이 EMA 200선까지도 있죠. 자, EMA 200선과 50선 이것 때문에 막 매매를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자는 거죠. 자, 게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이거 뚫더라도 어떻게 보면 해당 구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자리들이 오게 된다면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런 구간에서 현물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많이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조정이 안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고 나서 그 조정폭도 엄청나게 셉니다. 자, 보시죠. 자, 이때 4월 18일 날 갑자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이게 17일, 18일 날 올랐던 거를 뭐 이틀 만에 다 뺐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결국 올립니다. 올리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의 흐름이 살짝씩 꺾이고 있는 상황. 자, 보시면 지금도 꺾이고 있죠. 게다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구간에서 아까 일봉상으로도 79.1K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다음 추세선까지 돌파를 보여줬다 보니까 여기서 밟고 나서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밟지도 않은 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이탈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78.4K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 위로 양봉이 딱 나오면서 다시 한번 78.4K를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간다면 이거는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기다릴 자리 적어도 77K 그 이하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지금은 아까도 이란이 미국과의 설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신고가를 쓰고 나서 안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 기다리신다면, 그리고 이 밑에까지 기다리신다면, 그리고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들어서지 않고 50 이상으로 다시 올라선다면 이거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정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정말 무서워해요. 게다가 나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자, 사실상 나스닥도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과 또는 전쟁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어디까지 또 조정을 나올지 모릅니다. 현재 5분봉으로 보더라도 버틸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해당 자리까지 와야, 자, 현재 가격 수준부터는 대략적으로 최대치로 빠졌을 땐 2% 정도의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최소치로 보게 되면 적어도 77.4K 그 이하까진 빠져야 되니까 그 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죠.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에서 이런 거 못 먹었으면 아래에서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타점이 정말 나오게 된다면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런 구간들에서 저도 그렇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 업비트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점을 잡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관점이 찾아왔을 때 그때 돼서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로서 다 보여드리고 있죠. 자, 저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쌓고 있고, 그리고 선물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업비트 알트코인 또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요즘에 업비트 알트코인들이 변동성이 큰 건 있지만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코인 수익 낸 다음에 조금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현물을 담기에는 살짝은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현물 타점이 다시 들어오게 설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진 우리가 뭐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뭐 롱타점을 잡든 숏타점을 잡든 선물 매매로 상당히 큰 수익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께 선물 매매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요즘 같은 올라오면 빠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런 장에서는 두 가지 다 발라먹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만큼 이 정도의 수익을 하루에 못 챙기시더라도 결국에 이거에 뭐 10분의 1 정도 하루에 300불이면 한 4에서 50만 원이에요. 이 정도만 벌어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수익을 안 내더라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목표로 삼으신다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뭐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뭐 X제곱, X세제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 아, 혼자서 타점 잡는 게 어렵다. 내가 들어가면 물린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